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네, 시작하세요.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또 4인 1조로 여러분들이 8모둠으로 나눠서 잘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아침에 사과 먹고 온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과일도 잘 먹고 편식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사과에는 지금 스크린으로 보는 것처럼 사과에는 브릭스라고 당도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A 상자와 B 상자에 들어있는 5개 사과의 당도를 조사한 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A 사과를 먹고 싶니 B 사과를 먹고 싶니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자를 고를 것 같나요? 호불호가 막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A 상자와 B 상자에 있는 이 사과 5개의 당도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실생활서 수학 시간이에요. 자, 우리 A 상자와 B 상자 각각의 사과 당도의 평균을 한번 여러분들 지금 각자 선생님이 시간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각자 구해봅시다. 지금부터 시작. 네, 다들 잘 구한 것 같으니까 먼저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네, 거기 민정이가 말해줄래요? 민정, 평균. 네, A 상자의 평균은? A 상자 사과 당도의 평균 몇 나왔어요? 14 나왔어요. 그러면 B 상자도 말해줄래요? B 상자도 똑같이 14가 나왔대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14브릭스 나왔어요? 잘 대답해줬어요. 평균이 둘 다 14가 나왔다고 하네요. 평균은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A 상자를 고르든 B 상자를 고르든 어떤 사과를 고르든 간에 결국에 평균은 14브릭스 당도를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뭔가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상자 중에서 이렇게 평균이 같을 때에는 또 이들을 비교하기 위한 또 새로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A 상자는 이 평균 14를 기준으로 자료가 비교적 그렇죠, 다 14 근처에 분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B 상자는 어때요? 그렇죠, 좀 오르락내리락 하죠. B 상자는 막 좀 잘 고르면 16브릭스짜리도 막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보니까 당도가 10짜리인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B 상자는 비교적 평균에 비해서 멀리 자료가 떨어져 있죠, 별량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할 때 평균이 같지만 이 각 상자에 선생님이 스크린이 있으니까 이쪽에 써줄게요. 평균은 같지만 이 둘의 자료가 흩어진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흩어진 정도,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가 뭐였죠? 그렇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삼포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삼포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삼포도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뜻해요. 즉, 그 말은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포도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여러분들한테 다른 활동을 한번 선생님이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시간은 구해보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삼포도, 아직까지는 이 말만 들었는데 삼포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평균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A 상자와 B 상자 각각에서 여러분들이 편차라는 것을 구해볼 거예요. 자, 편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과
강도 조사한 표 있죠? 칠판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간단하게 적어보면 네, 다음처럼 우리가 A 상자와 B 상자 강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자료의 평균에서 별량의 값을 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로 들면 자, 우리 A 상자에서 이 평균에 대한 이 15의 편차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A 상자를 예로 들면 평균이 지금 14였잖아요. 14에서 이 15라는 별량에 대해서 편차를 구하게 되면 편차가 음수가 나오네요. 맞아요. 편차는 음수가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짝 갸우뚱했지만 편차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만약에 평균과 같은 값도 넣어볼까요? 14를 예로 들면 14에서 14를 빼면 편차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잘 대답해주고 있어요. 이 상자를 또 예로 들면 예를 들면 16이라는 별량을 봤을 때 B상자도 평균이 마찬가지로 당도가 14브릭스였으니까 14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는 평균보다 작은 별량도 빼볼까요? 자, 한번 10을 빼볼게요. 14에서 10 그러면 이 10에 대한 편차는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차를 한번 각각 다 구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별로 앉아있으니까 잘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잘 도와줘 가면서 이 자료에 대한 편차 한번 구해보고 또 두 번째로 편차의 평균까지 자 다시요 편차와 편차의 평균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부터 선생님 5분 줄게요. 시작. 네 다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 이번에는 모든 별로 발표해 봅시다. 자 먼저 A 상자 편차 평균 구한 모둠 있을까요? 네 거기 7모둠이 대답해 줄래요? 네 7모둠 A 상자 편차 각각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구해보니까 편차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해봤더니 첫 번째는 0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15에서 평균이 14였으니까 마이너스 1, 또 0, 2, 마이너스 1, 다시요 2, 1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1이 아니라 0이라고요? 선생님이 잘못 들었네요. 그리고 13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뭔가 표에서 잘못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편차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맞아요. 그렇지만 이 편차라는 것은 평균에서 별량을 뺐다고 말했죠. 근데 반대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로 선생님이 수정할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우리가 학습 목표인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테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걸로 계산하면 예시 들어줬을 때 15 예로 들었죠. 그러면은 15에서 평균 14를 빼서 1이 되는 식으로 14일 때는 마찬가지고 자 비상자 다시 해볼게요. 비상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이라는 별량을 골랐어요. 그러면 16에서 평균 14를 빼서 2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3분 정도 시간 다시 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지금부터 시작. 네, 두 번째 할 때는 훨씬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네, 7모듬이 그러면 이어서 한번 다시 대답해 줍시다. 네, 7모듬 A 상자의 편차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네, 별량에서 평균들을 빼니까 평균이 14였으니까 0, 1, 0, 네,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혹시 B상자도 구했을까요? B상자? B상자 편차 어떻게 됐어요? 네,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2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왔어요?
네, 맞게 구해줬어요 라고 하고 있네요. 칠모듬 잘해줬어요. 그러면 이 편차들의 평균도 구했을 텐데 평균이 어떻게 되던가요? 자, 편차의 평균이 칠모듬 네, A 상자 편차의 평균 0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혹시 B 상자의 편차 평균은 어떤가요? 0이 나왔대요. 여러분들 둘 다 0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보면 A 상자만 예로 들어보면 편차가 1과 마이너스 1이 있고 나머지 다 0이니까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이 5개로 나누게 되면 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B상자도 마찬가지로 0이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삼포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다르지만 편차의 평균을 구해보면 둘 다 0이거든요. 이걸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편차의 평균만으로는 우리가 삼포도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편차를 어떻게 하면은 0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절대값이요, 제곱이요, 막 여러분들 막 대답해주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분산이라는 것 배워볼 텐데 분산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편차의 평균의 제곱을 구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분산이라는 것을 선생님과 함께 구해볼 텐데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예를 들어 A 상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A 상자에서 편차가 지금 0, 1, 0, 마이너스 1, 0이 나왔잖아요. 이때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이니까 0의 제곱, 1의 제곱, 0, 마이너스 1의 제곱, 0을 5로 나누게 되면 이제는 어때요? 그렇죠. 0이 나오지 않고 5분의 2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B상자의 분산을 여러분들이 해볼까요? 네, 지금 살짝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B상자 분산 한번 구해봅시다. 네, 다들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앞에 있는 1모듬이 한번 대답해 줍시다. 네, 1모듬. 글씨 한번 쳐보네요. 1모듬. 네, B상자 분산 어떻게 나왔죠? 편차가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2니까 선생님 B상자 분산 구할 때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편차의 제곱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처럼 나와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5분의 3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스크린으로 같이 봤을 때 평균이 14에 비해서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B상자가 좀 더 커 보인다 여러분들이 추측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 이 분산을 비교해 보면 B상자의 분산이 A상자의 분산보다 분산을 비교하면 B상자가 A상자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포도라는 것에 대해 배웠는데 분산이라는 것을 비교했더니 B상자가 더 크다. 이 말은 자료가 더 흩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학습목표 이어서 표준편차라는 것도 배울 건데 표준편차는 뭐냐? 표준편차는 분산을 구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분을 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상자의 분산 구해볼까요? A상자에서 분산을 알고 있으니까 표준편차는
그렇죠. 선생님 루트만 씌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표준 편차는 항상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분산이 0이었다면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상자의 경우에서는 5분의 2에 근호를 씌워서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5분의 루트 10임을 알 수 있고, B 상자는 표준 편차를 구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5분의 32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32 루트 밖으로 꺼내면 16을 빼서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다. 아, 여기 루트 5죠? 다시요.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고 있나? 선생님 한번 본 거예요. 네, 우리 유리화 다시 해주면 루트 5분의 4루트 2가 되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5 곱해서 다음처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토론 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 선생님 이쪽에서 줄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둠 활동 시간이에요. 지금 그림 1과 그림 2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분산을 한번 구해봄으로써 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구하는 시간을 지금 선생님이 한 7분 정도 줄게요. 여러분들끼리 분산을 구해도 되고 표준 편차를 구해도 되고, 뭐 다르게 내가 눈으로 직접 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다 하면 바로 구해도 됩니다. 한번 이 둘의 점수의 산포들을 비교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7분 줄게요. 시작. 여기 1모듬은 그림 2번을 선택했어요. 그림 2번에서 평균을 구했더니 3이 나왔고, 분산을 구하는데 지금 분모를 몇으로 했죠? 선생님 점수가 5개라서 5로 나눴어요 라고 해주는데, 지금 왼쪽과 비교해 봤을 때 정기수가 10번인데 지금 우리가 도수, 각 점수마다 도수가 2잖아요. 그러면 5가 아니라 그렇죠, 10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분산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발표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네, 거기 오모듬 씩씩하게 잘 대답해주고 있는데, 우리 오모듬이 먼저 그림 몇을 선택했죠? 그림 1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림 1을 선택해서 직접 이 점수를 세서 평균을 구하고 또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요. 자, 오모듬이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주면 평균을 먼저 구했대요. 자, 평균을 구했더니 어떻게 나오던가요? 자, 효철이와 또 은지 모두 3이 나왔다고 해요. 평균이 같네요. 평균이 같은 이런 상황에서 분산을 구했더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효철이는 2가 나왔고, 네, 은지는 5분의 3이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잘 구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료 흩어진 정도는 누가 더 크다? 그렇죠. 우리가 점수에 대한 분산, 따라서 점수에 대한 분산은 은지가 더 작다라고 대답해 줬어요. 잘 대답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한번 저쪽에 팔모듬이 그림 2로 했다고, 선생님 저희는 그림 2로 했어요 막 대답해 주는데, 우리 팔모듬이 그림 2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발표해 줄까요? 선생님 그림 2를 봤더니 효철이는 평균이 3점인데 1점, 2점, 또 4.5점이 평균과 똑같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지는 평균 3점에 점수가 좀 더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바로 평균 3점에 은지의 점수가 덜 흩어져 있다고, 뒤에 잘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은지의 분산이 더 작다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각자 이렇게 직접 구하면 자세하게 모든 자료를 반영해서 아까 오모드미에 한 것처럼 계산해 준다면 모든 자료가 모든 이런 표를 보면 모든 자료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즉 팔모듬을 보면 그림 2번을 보면 모든 자료의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분산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시간에 분산과 표준 편차 한번 배워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운 사실들 형성평가로 확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배운 사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너무 집중해.